안녕하세요. 문어쌤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현재 국어 3단원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라는 3단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책은 100쪽을 준비하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 앞에 돌아보지 않고 어떤 것을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난다고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였죠? 맞아. 무슨 말하기 상황?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이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뭐였냐 하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 친구 기억나나요? 그렇죠. 전교 학생회 회장단 선거 후보에 오른 여학생이었는데요. 연설을 했어요. 이 친구가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어떤 표현을 썼나? 높임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바른 자세와 태도로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말할 때는 또박또박 말하는 것 그리고 또 큰 목소리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와, 이거 기억하는 친구 있네요. 맞아요. 역시 우리 이 친구들 앞에서 공식적인 말하기를 할 때는 이 여학생과 같이 자료를 사용하면 참 좋아요. 어떤 자료를 쓰고 있죠? 그렇죠. 도표. 도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가져와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한다면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맞아. 설명하는 내용을 쉽게 전달해요. 전달하는 사람도 그림을 들고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설명이 쉽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친구, 즉 듣는 친구도 한눈에 알아보기가 참 쉽답니다. 이 친구 얘들아, 우리 설명을 안 들어도 좋아. 이 친구 밑에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 같아? 그치?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보고 알았냐고요? 사진 보고 알았지. 여기 그림 보면은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네 가지 음식이나 들고 음식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듣지 않아도 자료만 보고도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료의 힘이 참 크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 이전에 선생님이 한 개 얘기할 거 있어요. 이 자료의 힘이 참 큰데 우리가 사는 대구를 우리가 소개해 볼 거예요. 자, 이 대구를 여행한다면 어떤 곳을 여행하면 좋을까?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여행을 계획하면 좋을까? 라는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본다면은 말할 때도 쉽고 들을 때도 쉽겠죠. 여러분, 대구 소개할 거야. 어떤 자료 쓰고 싶어요? 자료 막 떠오르나요? 사진 자료 쓸 거라고? 그렇지. 요즘에 사진 누가 써? 유튜브 같이 동영상 찍어서 하면 훨씬 좋지 하면서 동영상 생각하는 친구도 있네요. 맞아요. 그거 말고 근데 또 이런 자료도 있다?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자료들인데요. 자, 첫 번째 열차 시간표. 요게 뭐예요? 사진이라고? 에이, 잘 생각해봐. 이 사진 안에 있는 이 자료의 형태는 열차 시간 표죠. 맞아요.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 대구를 어떻게 오는지 기차 타고 올 거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 뭘 타면 돼? 그리고 몇 시에 출발하고 여기에 대구에는 몇 시에 도착하니까 이 열차 시간표를 참고하렴 하면서 표를 자료로 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대구의 멋진 야경이에요. 이 대구의 상징물인 뭐죠? 맞아요. 83 타워죠. 여러분 참 가는 것 좋아하는 이월드에 있는 83 타워예요. 얼른 코로나 끝났으면은 여기 가고 놀러 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83 타워 사진도 좋은 자료고요.
밑에 이건 뭐야? 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월까지 땡땡땡 있는 거 보니까 1년을 매달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고, 옆으로는 숫자가 있는데, 양옆으로, 아, 온도랑 강수량이네요. 이거 보니까 온도도 높고 강수량도 높은 달이, 가장 높은 달이 8월이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달이 7월이야. 7월, 8월은 여름이잖아.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와. 그래서 대구를 여행하기에는 어떤 것 같아? 아, 별로예요. 여러분, 대구 여름 엄청 무시무시하죠? 데프리카는 피해서 와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지막은 주말에 탁 떠나기 좋은 대구 당일치기 여행. 요거는 보니까 위에 이월드 그리고 83타워 사진이랑 다르게 동영상이네요. 유튜브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한다면 또 동영상만의 특징이 있겠죠. 동영상만의 특징이 뭐냐고요? 한눈에 여러 장면을 볼 수 있고 뭐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좋겠죠? 요거 좀 이따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아, 이렇게 대구를 소개하는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도 얼른 집 밖으로 나가서 대구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나서 이렇게 대구 자료들 잘 보고 나중에 한번 대구 여행을 떠나봐요.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서 말할 수 있는 이런 대구 여행을 살펴보면서 뭘 할 거냐? 이 다양한 자료마다의 특성을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활동으로는요, 다양한 자료, 어떤 상황에 이 자료들이 어울리는지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 자료가 그 상황에 어울릴까? 자료마다의 특성을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국어 공책에다가 이 배운 문제를 써주세요. 배운 문제를 쓸 때는 잠시 영상을 멈춰 주시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다시 재생을 해주세요. 일시 정지!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100쪽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100쪽에 이 1번이에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 활용하는 다양한 자료를 떠올려 봅시다 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칼라풀 대구라고 준비했어요. 우리 어디를 알아볼 거라고?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얘들아, 대구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막연하게 말하면은, 뭐에 대해서 말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 대구의 축제를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대구의 축제를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 축제 사진과 축제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축제 안내 책자 그런 거 있지? 막 꼽혀져 있고 혹은 축제를 소개하기 위한 안내 부스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부스에 가면은 아 어서 오세요 하면서 요거 참고하세요 하면서 축제 안내 책자를 받아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축제 사진과 축제 안내 자료를 활용한다면은 아주 멋진 말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활용한 까닭을 한번 살펴보자. 축제 사진은 당연히 우리 대구 축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축제 안내 자료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설명도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지 공식적인 사항, 대구에 뭐에 대해서 소개해 볼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이 표를 완성한 뒤에 선생님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시 정지!
이제 표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은 대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소개하고 싶어.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가족과 여행했던 대구의 관광지를 발표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우리 대구에 살고 있지만 대구의 곳곳을 여행해 봤을까요? 떠오르는 장소 있나요? 아까 사진으로 봤던 이월드 83타워 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시 그 옆에 두류공원도 알아요? 잘 알고 있네요. 혹은 여러분 수성못 알아? 선생님 그리고 여기 대구에서 조금 바깥쪽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 어디 살고 있냐면은 팔공산 근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팔공산 아나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대구의 관광지를 얘기하다 보면 참 재밌잖아. 그때 여러분은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할 건가요? 맞아. 가장 우리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자료는 뭐냐면은 바로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사진은 이 여행지의 모습을 그대로 찰칵 하면서 담아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대구 전체 안에 있는 여행지다 보니까 대구 지도가 있으면은 이 여행지는 여기 있구나. 내가 아는 두류공원이랑 83타워랑 이월드랑 근처에 있네. 그러면은 이월드 갔을 때 이거 같이 구경하고 오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사진보다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 뭐죠? 요즘에 많이 쓰는 동영상. 여러분도 사진 찍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로 쓸 수 있는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길 선생님은 권해요. 자, 또 다른 상황 뭐가 있을까? 대구를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대구의 구역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거 굉장히 재밌겠는데? 대구가 여러분 7개의 구역으로 나눠진 거 아나요? 우리가 있는 구역 어딘가요? 지금 남구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북구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수성구 다양한 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구역 말고 여러분은 다른 구역 여기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기본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눈 다음에 또 다른 구역이 3개나 있네요. 수성구가 있고요. 달서구가 있고요. 달성군도 있다는 점. 이 김에 한번 7개 구역으로 나눠진다는 이 지식도 한번 익혀보면 좋겠죠. 이때 얘들아 대구를 구역으로 나눴어. 그러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선생님이라면은 그림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림 안에다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구역마다 이 선을 그어서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색칠을 조금씩 다르게 한 다음에 여기는 동구야. 여기는 남구란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한눈에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주기 위해서 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구에는 몇 명이 사는지, 서구에는 몇 명이 사는지, 남구에는 몇 명이 사는지 이런 식으로 표를 쓰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약간 말하는 내용이 다르죠. 하지만 정답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조사해서 말하면 되기 때문에 주제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아마 선생님이랑 활용한 자료는 조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하는 사람이 활용한 자료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다양한 자료를 떠올려 봤어. 근데 이 자료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선 표, 도표가 있었고 그림, 사진이 있었고요. 동영상, 지도, 실물 자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네요. 지금 선생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표랑
선생님, 도표랑 무슨 차이예요? 아까 선생님이 열차 시간표 보여줬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게 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글자들로 적어서 글자로 된 표를 그냥 일반 표라고 해요. 근데 도표라고 하면 이 도자가 그림 도자야. 그래서 그림으로 된 표, 뭐가 있을까? 그렇지. 아까 대구 이 기온 혹은 강수량 할 때 꺾은 선 그래프 혹은 막대 그래프 아니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원 그래프처럼 그림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를 도표라고 해요. 이 차이점 이제 알겠죠? 이렇게 참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101쪽을 보세요. 101쪽 선생님이랑 확인하기 전에 보면은 이미 자료가 4개 있네요. 4가지 자료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표, 사진, 도표, 동영상. 이렇게 4개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그림을 살짝 넘겨보면은 자료의 특성이 이미 한 개씩 적혀져 있어요. 이미 한 개씩 적혀져 있어. 그지? 이렇게 한 개씩 적혀져 있는 건 밑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자료의 특성을 한번 2개씩 더 적어 보세요. 이미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마 표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다 적고 나서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일시 정지! 다 적었다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봐요. 첫 번째로 표는 대상의 수량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표로 만드니까 숫자를 보면서 축구가 가장 인기가 많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량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이 수량을 비교하기가 쉬워요. 축구가 줄넘기보다 조금 더 많고 배드민턴이 가장 적은데 그리고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표를 안 사용하고 말로 하거나 글로 한다고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였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의 총 인원은 23명인데 그 중에 축구를 선택한 인원은 10명입니다. 배드민턴을 선택한 인원은 5명이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해 나가겠지. 근데 훨씬 길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표를 사용하면 이렇게 딱 보여주면 그냥 친구들이 하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장면이 있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설명하는 대상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참 좋죠. 자, 도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맞아. 이게 표랑 다른 그림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이 비교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대상의 수량을 견주어 볼 수 있다.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량의 변화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면은 7월 달에 갑자기 훅 늘어난다는 거 이런 것도 8월 달에는 조금 주네. 그리고 9월 달에는 다시 거의 없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를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마지막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은 움직이는 모습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은 얘들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담을 수 있어. 자막을 담을 수 있어. 글자를 담을 수도 있어요. 이 분위기를 잘 전달해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동영상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2쪽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102쪽.
3번인데요. 그림 가와 나에서 두 친구가 모두 발표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인 것 같은데 쓰고 있는 자료가 어때요? 다르죠? 달라요. 근데 무엇을 발표하는지는 살펴보면은 잘 살펴봐봐. 무엇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렇지. 두 학생 모두 과거의 직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발표하지만 뭐를 사용할 수 있다? 어,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림 가의 친구를 한번 볼게요. 사라진 직업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 활용한 자료는 뭐다? 표다. 그 자료를 활용한 까닭은 사라진 직업의 종류와 그 까닭을 직업별로 정리해서 보여주기에 표가 참 쉽고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림 나는 또 직업이긴 하지만 보부상이라는 것을 딱 한 개 선택했어요. 그러면 보부상에 대해서 선택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 보부상이 담긴 동영상이 있으면 참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찍어두었던 보부상의 옛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뭘 사용했다? 동영상을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선택해서 말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할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울리는 자료는 달라진다는 점. 가는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비교하고 한눈에 살펴보려면은 표가 좋고요. 나와 같이 보부상의 모습, 하나의 모습을 잘 살피려면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좋다는 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4번. 지민이가 가족과 다녀온 여행지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지민이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림을 보니까 지민이는 커다랗게 무슨 자료를 쓰고 있나요? 맞아. 사진 자료를 쓰고 있지. 사진 자료 하면은 특징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자료를 썼겠지. 이거 말고 만약에 더 다양한 말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쓰면 좋을지 이번에 한번 표를 완성해 보자. 자연 환경은 방금 살펴봤다시피 사진을 쓰면 좋아. 여행 일정은 여러분 뭘 쓰면 좋겠어? 그렇지. 우리 관광 안내서를 보면서 여행 코스랑 이 옆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코스마다 설명이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옆에서 근처에 있는 이거 보고 나서는 이쪽으로 이동해서 다른 것을 보세요 라고 일정도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안내서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행 일정 할 때 관광 안내서 대신에 지도 쓰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은 여행하는데 이 우리가 여행할 곳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근처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지도 써도 되나요? 당연히 된다. 얘들아, 선생님은 관광 안내서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어디에 여행지가 있는지 그 옆에 여행지는 무엇이 또 같이 있는지 이동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지도를 사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 지도를 또 사용할 수 있다고요? 어디에? 여행지까지 가는 길에다가 지도를 또 사용할 수 있겠네. 여행지까지 가는 길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동하는 경로를 보기 위해서는 지도가 참 좋다는 점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얘들아 오늘 벌써 선생님이랑 함께 열심히 달려온 국어 수업이 마칠 예정이에요. 벌써 끝난다고? 응, 벌써 끝날 생각이야. 이제 마무리만 한번 잘해봅시다.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좋은 점. 우리 자료는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있었어요. 표, 사진, 도표, 동영상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료들 한번 말해볼래요? 그렇지. 그렇지. 안내 책자도 있었고 지도도 있었어요. 맞아.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활용해서 말하는 장면도 살펴봤어요. 이렇게 표를 활용하는 장면, 동영상을 활용하는 장면, 사진을 활용하는 장면도 살펴봤는데 이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좋은 점은 바로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눈으로 보니까 자료를 살피면서 좋다. 정말 멋진데 독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정보를 효과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이해시킬 수 있겠죠. 잘 전달하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아요. 스님이 오늘의 미션이에요. 우리가 곧 코로나가 끝나면은 현재는 6월 8일부터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어요. 이 등교 개학을 해서 우리 교실에 처음 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예정인데 그 친구들에게 내 자기소개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자료를 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세 가지 내용. 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소개할지 1번 써주시고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사용하면 좋을지 2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 자료를 사용하는지 써주세요. 지금부터 국어 공책을 펴고 요 1번, 2번, 3번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쌤이 음악을 틀어주겠습니다. 음악을 듣다가 여러분 일시 정지해서 숙제를 하고 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면 됩니다. 다 공부해 보았나요? 오늘 배움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쳐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죠? 다양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았어요. 이 다양한 자료의 특성 알기를 배운 문제를 공책에 적었었는데 그 밑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한 줄,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 한 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거나 실천하면 좋은 점 한 줄 써주세요.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적용하거나 실천하고 싶은 점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설명 한번 해줄게요. 오늘 다양한 자료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을 배워봤는데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등교 개학할 때 선생님 저는 제 어릴 때 사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라온 나의 성장 과정과 지금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자료를 설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 자료를 쓴다면은 여러분 다른 친구에게 나를 설명하기가 참 좋겠죠? 네. 그렇다면은 배움 정리 마무리하고 갈게요. 다양한 자료와 그 특성은 이 표, 사진, 도표, 동영상마다 그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는 많은 양을 간단히 보여줄 수 있고요. 사진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도표는 이 그림으로 수량을 비교하기가 좋아요. 또 변해가는 모습을 보기도 좋죠. 동영상은 이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료를 활용하니까 흥미를 느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 좋았죠? 이렇게 오늘 공부를 완벽하게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기 영상 밑에다가 퀴즈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퀴즈로 자기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참 수고 많았네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업 수업이 다음 시간에 더 많아요.